와우. 입법이 지금 발의된 이 최신에 발의된 따끈따끈한 법안인데요. 의안번호 신기하죠? 2220-2222입니다. 불평등 완화 기본법 이거 누가 했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게 법안이 제가 봤을 땐 좀 위험합니다. 이름 자체는 일단 불평등 완화 기본 법안이거든요. 이게 기본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발의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토대로 계속 뭔가 할 일이 있어. 정부의 어떤 재정이 예산이 분배되는 것도 이 법안을 토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기본 법안인 거야. 이게 제1호 베이직에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의부터 나와요. 이런 법안들은. 일단 정태호 의원은 누구냐면 서울 관악구에서 지금 의원직을 하고 계시고요. 이선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고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대통령 때 수석 비서관을 했어. 이 불평등에 대한 단어를 조국 혁신당에서 굉장히 잘 잡아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다 이거. 이 불평등 이거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우려먹을 법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좌파에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성별, 인종, 종교, 혐오 표현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법안으로 엄청 이게 화두가 많이 됐었잖아요. 좌우가 싸우는 굉장히 첨예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개인의 어떤 신념과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서 대두가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불평등 완화 기본법이 제2의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느냐? 법안을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 법에서 불평등의 정의는 소득, 자산, 교육, 건강, 주거입니다.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소득이에요. 불평등에 대해서 일단 돈을 건듭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랑 생각이 다르신 좌파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계층이 있는가 반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몇 백만 원, 몇 천 원도 굉장히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계층 사다리가 박살난 세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좌우 관계없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선택적 복지 이런 말이 나오죠.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그럼 중요한 거예요. 뭘 하냐면 불평등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부르냐? 불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불러야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너무 가난해. 내 출발선은 그거야. 난 그렇게 태어났어.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적은 돈으로도 어떻게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직업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갈 수 있을지 디벨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 본인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진짜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 아닐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는 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준대. 제가 항상 해봤어요. 제가 장애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전장현 분들을 채용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면은 이 저소득층과 관련된 어떤 교수직을 하고 계신 분들, 불평등에 관련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계신 분들을 데리고 오려나? 근데 그분들은 뭘 하는 분이에요? 재분배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만들고 더 크게 확장해 나가고 돈을 더 잘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아니라 있는 돈을 분배하는 거를 예산안을 짜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디에 돈이 더 없지? 저기에 돈을 더 뿌려야겠다. 요런 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14조에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거다라고 냈습니다. 저는 이 불평등 완화 기본법, 이름도 그지 같은데 재분배 기본법 적극 반대합니다. 강력 반대합니다. 이 법 폐지돼야 됩니다. 이름만 좋지 내용을 까보면 진짜 썩어 문드러진 법이고 이 나라를 같이 잘 못 살게 만드는 법과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회 확장법, 다 같이 잘 살자법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재분배 정책 추진하는 불평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만든다고요? 누구 보낸다는 거죠? 복지 정책 시행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 앉힐 건가요? 복지부 있는데 왜 불러요? 복지부가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복지 정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법이 지금 이 불평등 완화 기본법입니다. 이 법 저 강력 반대하고요. 이 법 절대 기본 법안으로 제정되어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불평등은 인간사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00명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영원에서 시작해. 그리고 무인도에 다 넣어. 그 10년이 지났다 해봅시다. 그 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고 계급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급화 무슨 말이냐? 영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50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만드는 걸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굉장히 소심해. 나는 굉장히 대범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르게 태어났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냥 다채롭고 때로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그게 인간 사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불평등이 과연 부자연스러운가? 불평등을 없애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 사회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도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그냥 억울하지만 참고 살아야 되냐? 그런 것들을 지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각종 법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부 법안들이 각 영역마다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정부 부처들이 세워졌고 각 법안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법안들을 그럼 보완해서 잘 다듬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법안들을 다듬어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폐합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공산주의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공산주의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집산주의라 합니다. 집산주의 뜻이 뭐예요? 모아져 있는 재산을 분산시킨다는 뜻이에요. 재분배 정책이랑 지금 이게 뭐가 다릅니까? 말이. 공산주의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평등 완화 기본법, 재분배 기본법이다. 재분배 기본법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분배 전문가 채용할 게 아니라 기회 창출 전문가를 채용해라. 내 집 마련하는 것조차도 꾸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몇 푼 손에 쥐어주면서 이걸로 소득 격차 좀 줄어들었으니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금 줍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줘야죠. 차라리. 저는 기회 창출 전문가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줍지 않은 보조금 손에 쥐어주는 그런 빚내서 빚 만드는 방식 말고 진짜 국민들에게 효능감, 성취감을 주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줘야죠. 기회를 줘야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런 방식으로 잘 살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분배한 나라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왜? 국민들이 게을러지니까. 이거 너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기회 창출 전문가를 채용해라. 이겁니다. 세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자산 주거 등에 개입할 과도한 규제가 우려됩니다. 이 법안이 지금 추진하겠다는 게 소득, 자산, 그리고 주거, 교육, 건강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빅데이터로 정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겠죠. 저는 이것도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주거, 자산, 건강, 교육에 대한 수준을 하나의 밀집한 데이터로 모아서 그걸 분석해 나가겠다는 건데 이 정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나라 또 안 그래도 보안 IT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방지책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세운 거 있습니까? 없는데 그 상황에서 이 빅데이터들을 지금 다 수집하겠다고요. 불평등 완화 기호법 하려면 그거 해야 될 텐데. 전 이거 러시아랑 중국에게 다 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해커에게 다 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좋은 법안이 아니고 국민을 탈탈탈 터는 법이 될 거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 아직은 입법 발의만 된 상황입니다. 법안 발의했습니다라고 굉장히 소규모 미디어에서 하나 낸 것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하는 방식을 알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몇 년 안에 이 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법안으로 탁 띄웠다는 건 빌드업 해 나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몇 년을 준비합니다. 몇 년을 바라보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포착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저희도 아이씨 이거 진짜 해야 된다. 아 이거 미쳤다. 와 이 법안 진짜 통과되면 우리나라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말 극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재산권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감한 이유가 극악한 개인주의자, 돈에 미친 사람들 이어서 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세 가지 기본권, 즉 생명과 자유권, 재산권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이 세 가지 기본권은 동등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이해된다. 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유권, 심지어 생명권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재산이 제일 중요한가? 근데 이 책은 재산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개개인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부가 내 돈을 뺏어가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돈을 마음대로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내 생명까지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 들어볼게요. 나에게 가진 거라곤 이 500원밖에 없어. 이 500원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 가고 있는데 저기 힘센 사람이 와. 돈 많으니까 밥 잘 먹어가지고 막 덩치가 겁나 커.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퍽 때려가지고 이 500원 가져가. 이게 어떤 겁니까?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사회예요. 자, 여기에 재산권이라는 이 가치 체계가 들어간 곳이라 해봅시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줘요. 너의 500원 작지만 소중해. 너의 500원도 국가가 공권력으로 지켜줄게. 그리고 너 100만 원 가졌고 그래 너 돈 많아. 힘이 세서 막 다 뺏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어때요? 너 아무나 돈으로 뺏어갈 수 없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사유재산 재산권도 지켜야 되고 돈 많은 사람 재산권도 지키기 때문에 누구의 재산권도 누구의 옷까지도 내 신발도 내 핸드폰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즉 재산권이 제일 첫 번째로 보장되어야 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내 돈 10원 한 장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정부가 내 목숨과 내 표현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정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돈을 함부로 가져가는데 거리낌이 없는 국가? 내 돈에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내 어떤 주거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어떤 구매의 자유 그런 것들을 함부로 규제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떠냐면요. 표현의 자유, 개나 줘버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보통신망법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죠? 이 나라가 우리의 안보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나라. 이게 한 사람의 머리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모르면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돈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자유와 생명에 대해서도 민감한 겁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땐 더불어민주당도 돈 엄청 좋아하던데요. 돈을 좋아하는 거 그냥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좌파와 보수는 뭐가 다르냐? 다른 사람의 돈을 그래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적어도. 재산권을 함부로 여기는 이 나라를 저는 진짜 존중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